도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배달통을 달고 도심 골목을 누비는 이들을 우리는 배달 라이더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전국 배달 라이더는 약 13만 명. 배달앱 시장의 성장에 따라 라이더들의 수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픽업에서 배달까지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위험한 질주를 하는 걸까? 1분 1초를 다퉈가며 시간과 싸우는 배달 라이더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 건이라도 더 많이 배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배달 목숨값이라고. 아, 오늘 얼마 했네. 내 목숨값이 이만큼 했다. 목숨을 걸고 달려서 이들이 받게 되는 배달료는 한 건당 3,000원. 하나라도 더 배달을 해야 되고 하나라도 콜을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다. 와, 형, 나 진짜 사고 날 뻔했거든, 남곡에서. 와, 나 이제 골로 갈 뻔했어요. 나 엄청 땡기고 있었거든, 바빠가지고. 2018년 한 해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597명. 매일 한 건 이상 사고가 난 셈입니다. 그만큼 배달 라이더들에게 사고는 일상입니다. 취재 도중 제작진은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택시와의 접촉사고. 선생님 많이 다치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택시가 불떡불떡 어? 지나가려고 그러면 택시가 갑자기 풀어버리네. 라이더는 주저앉은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어깨만 아파요? 여기나 이런 괜찮아요? 사고가 없는 날이 오히려 요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배달 라이더들은 오늘도 목숨을 걸고 달립니다. 배달 대행 라이더들의 노동은 3,000이라는 숫자로 정의됩니다. 배달 한 건당 받게 되는 수수료는 3,000원. 라이더들은 그 3,000원을 목숨값이라 이야기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58명의 사람들이 배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중 60%에 달하는 이들이 18에서 24살의 젊디 젊은 청년. 청년 산재 사망 사고 중 가장 많은 건수 역시 배달 사고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연초마다 정부는 산재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웁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업종에서의 사망 사고는 2018년 한 해 10건에서 2019년 상반기에만 15건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오늘 저희는 배달 라이더들이 왜 위험한 질주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길 위에서 목숨을 거는지 그 이유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원룸촌이 밀집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달이 이루어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저녁 시간이 되면 수십 명의 배달 라이더들이 식당가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달은 하지 않고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배달 콜을 빨리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투배차라고 해야 돼요. 정말 전쟁하듯이 그냥 휴대폰만 계속 뚫어져라 쳐다봐야 되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방금 저도 눌렀는데 방금 요 아래 다른 기사님이 먼저 잡았다고 떴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이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다른 곳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콜을 기다리고 있는 기사님이 먼저 잡아서 제가 이제 콜을 못 잡은 거예요. 다 경쟁이어서 바로 떠도 금방금방 사라져요. 이거는 이제 금방 나오는 음식이어서 바로 빨리 가야 돼요. 이들이 쓰는 앱에는 주문 내용과 배달 위치까지 상세히 표시됩니다. 보시면 22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조리 10분. 그러니까 22분에 조리 10분 빠지면 12분이 남는 거예요. 저는 12분 동안 대학동에서 법원 남곡동까지 12분 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안내 시간 내에 안 왔다 취소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고스란히 저희가 물어야 되는 거고. 일단 광고 자체가 20분에서 35분 내 도착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콜은 순식간에 떴다 사라집니다. 현재 위치에서의 동선을 계산해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식당의 콜을 잡아야 합니다. 나왔다. 배달 라이더가 콜을 잡는 순간 식당에서는 조리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라이더들은 빠른 속도로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콜을 잡은 지 10분 만에 첫 번째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포장이 끝난 음식을 들고 두 번째 식당으로 향합니다. 이 라이더는 한 번에 2개의 주문을 잡았습니다. 픽업을 하고 라이더들은 보통 2~3개의 콜을 잡아서 차례대로 식당에서 픽업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배달하는 묶음 배송으로 시간을 절약합니다. 픽업을 완료 누를 건데 18분 남았지만 20분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손님한테 20분 뒤에 도착한다고 이렇게 안내 문자가 날아가고 근데 총 15분, 20분 남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20분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빨리 갈게요. 안내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 고객이 배달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음식값은 라이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배달까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8분 안에 가자, 8분. 8분 안에 가야 돼. 이들에게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이동하는 중에도 쉬지 않고 콜을 잡습니다. 두 번째 고객에게 배달하는 동안 세 번째 콜을 잡고 연속으로 3개의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이 라이더가 총 3건의 음식을 배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0분. 총 이동 거리는 7km였습니다. 음식 배달 하나당 13분이 걸렸습니다. 라이더들은 최소한의 임금을 벌기 위해 1시간에 4건 이상을 배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배달하려면 당연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몇 분 안 남아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무섭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가끔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뭐 너무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일단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상점 사장님들도 화 안 내시고
그리고 이제 배달 가는 손님도 이제 뭐라 안 하시고. 달리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도대체 얼마를 벌려고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는 걸까요? 배달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완료를 하면은 이제 완료 칸으로 방금 갔던 게 넘어가요. 배달료는 보통 기본 3,000원에 이제 콜 수수료가 이제 가게 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실상 방금 번 돈은 2,700원인 거죠. (2020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8,590원. 최소 배달 3건 이상을 해야 최저시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차를 하나 잡고 3,000원짜리라 가지고 20분, 30분 이렇게 시간을 날리면 그럼 1시간에 6,000원 꼴이잖아요. 그럼 최저시급보다 안 되니까 최저시급이 되려면 1시간에 몇 개나 하셔야 돼요? 4개 이상은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저희가 힘든 거죠. 지금 하루에 얼마나? 하루에 그냥 평균 한 30개에서 많이 가면 40개까지.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초반 정도. 이 콜이 몇 콜을 내가 받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소득 그리고 월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50콜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 콜을 무제한 경종으로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길 위에서 운전을 하는 플랫폼 노동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지난 12월에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한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의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건당 3,000원의 수수료마저 온전한 수입이 아닙니다. 배달 한 건당 3,000원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실제 월 수입을 계산해봤습니다. 시간당 4건, 하루 평균 10시간, 주 6일을 근무하면 28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배달 대행 업체에 지불하는 건당 200원의 수수료와 바이크 대여료, 유류비를 제하면 실제 수입은 한 달에 약 221만 원. 중소업체의 경우 오토바이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실제 수입은 겨우 최저시급 수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선 더 많은 배달을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속도는 점점 올라가고 길 위의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대행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라이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월급제와 특수 고용 형태의 지입제, 두 가지 형식으로 라이더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취재 도중 정규직 월급제 라이더들을 만났습니다. 주 5일이고 출퇴근 시간은 9시부터 6시. 시사 시간, 1시간 포함되니까 딱 그냥 칼같이 딱 6시면 퇴근해야 되고 왜냐면 그 이후로 지나가면 또 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저희한테 줘야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몇 개 해야지 돼요? 월급 그만큼 받으려면? 한 달에 578개. 아, 그게 정해져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한 286만 원인가? 다 떼고 그 4대 보험 떼고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이제 286만 원이 받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있으나 없으나 그 지입제를 하시는 분들의 거의 반만 저희가 반 정도만 저희가 수행을 하면 저희는 딱 이렇게 정해진 급여만 받아가지고 그 지입제보다는 급여제가 확실히 좀 더 편하죠. 그럼 월급제 직원이 되기는 힘들겠어요. 왜냐면 다 월급제로 할 수 많이 없어요. 뽑진 않아요. 그때 이게 한정돼 있어요. 제작진이 만난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정규직 월급제가 아닌 특수 고용 형태의 지입제였습니다. 계약서 때문에. 아, 계약서요? 한 특수고용 지입제 라이더의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의료 교통사고 처리 충격거사 상중과실화 중유의 사고 인하 발생된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의료 책임진다고 돼 있잖아요. 네. 면접 보러 가면은 교통사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네들은 종합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광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계약서상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종합보험 듣는 의미가 없잖아요.
불합리한 내용이다라고 알고 있지. 사고뿐만 아니라 분쟁에서도 책임은 라이더들에게 불리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업주 또는 행인 등을 포함한 제3자 의뢰 사이 분쟁이 발생할 때 그 사이에 해당되는 사면 소지로서 별수 최고 없이 즉시 공개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시비 걸어도 맞으라는 거예요. 친절해도 우리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업장에 픽업하러 가게 되면 분명 술에 취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취객이 시비 걸었을 때도 우리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때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업소에서 잘못 만들어서 나간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 책임지고 예, 그런 거를 이제 시제 처리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늦게 갔을 경우에는 질책을 우리가 다 받으니까 그리고 주변 시선도 조금 안 좋고. 노동법 전문가들에게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의뢰 의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갑의 의무는 찾아볼 수 없고요. 우월적 지위 관계에 있는 갑이 의뢰에게 하는 횡포, 어쩔 수 없이 이래야 되는 계약의 내용을 시정하지 못하고 사인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한 조항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주문 취소를 한다든지 배송 지연으로 인해서 음식의 품질에 불만이 있을 때 라이더의 비용과 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더가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지금 현재 플랫폼 사업주가 지지 않게 되어 있고 그런 만큼 근로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현재 사업주가 라이더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라이더들이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되어 있어 현행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들이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대행 업체는 식당과 라이더들을 연결합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은 배달 대행 업체지만 지입제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의 책임은 없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는 몸집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라이더들을 새롭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킥보드나 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라이더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배달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고용 안정성은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초 단위로 사용하고 버리는 방식이거든요. 초 단위로 지금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 1초 단위의 주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필요 없을 때 해고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로자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고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업에 대한 위험을 노동자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로 만드는 것이고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1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두워진 도로에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갑니다. 가로등과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10월 24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한 배달 라이더 사망 사고. 그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임대성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네. 집 바로 들어가시면. 예, 알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는 21살의 청년. 앉으시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막내 아들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루하루 사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냥 숨 쉬고 살고 있어요. 이 애들 물론 저거 형들 있지만 그래도 10손가락 깨면 안 아픈 손가락 없거든요. 그 지금 제 가고 나서 한 달이 넘었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생활을 하루 지금 그냥 살고 숨 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출근하면 그만인데 쭉 들어 내 일만 하다 갔다 내리겠어요. 와 그렇대. 지 오늘 생활을 안 해보고.
너무 일을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서 독립한 후 선택했던 배달 일에 열심히 했던 막내 아들. 집에도 오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지방의 한 배달 대행 업체와 계약해 배달 라이더로 일했고 2달 남짓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계약했던 배달 업체는 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배달 기록 그걸 보여드리고 이게 마지막 누적 금액인데 고인이 사용했던 휴대폰에는 배달 업체와의 대화 내용과 근무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그가 배달을 하다 사고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못 봤다. 뭐 그 당일 날 일 안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동생 앱 기록에도 그 출근 기록이 다 있고 그냥 그 주 내내는 출근했어요. 딱 배달 딱 그 끝나고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저녁을 같이 먹자 해가지고 전화를 끊고 그 뒤로 사고가 2-3분 뒤에 일어났거든요. 3분 전에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3분 전에 배달이 끝난 거네요. 네. 달라고 요청을 했다네. 고인의 핸드폰에 있는 근무 일지에는 10월 24일 당일에만 4건의 배달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몇 분 전까지도 배달을 한 것입니다. 저녁 7시 54분 음식 배달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하루에 3만 원씩 오토바이 비에 건당 몇천 원 단위의 수수료, 뭐 심지어 다쳐도 병원도 못 가면서 가족들을 더 깊은 슬픔에 빠뜨린 건 고인의 지난 근무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근무 기록을 토대로 확인한 지난 2달간의 노동 강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9월에서 10월까지 35일간 1288건의 배달을 소화했고 거리는 2000km가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2번 반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10월 내내 하루도 쉬지 않은 채 하루 평균 19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한 건의 콜이라도 더 받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배달을 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인 경남 진주. 취재진은 가족과 함께 고인이 일했던 배달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님 좀 들어왔는데 혹시 근처 계시면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전화 전화 안 받으시는데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마 멀리 가셨을 거예요. 업체 측에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했던 단체 대화방도 없앴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까지 꼬박꼬박 보고하며 하루 19시간 이상 일했던 고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정부로부터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로 판정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서 턱없이 적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고용 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고의 책임은 개인한테 있는 거예요. 유족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을 읽은 거예요. 근로기준법 2조 정의 근로자라 함은 어떤 명목 이름에 상관없이
이걸 통해서 소득을 얻는 자를 다 근로자라고 하는 건데 왜 건당으로 받는다고 해서 단순히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냐라고 저한테 따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근로기준법을 저한테 읊었겠습니까? 그걸 왜 유족이 하고 있냐고요. 슬픔에 잠겨가지고 혹은 만약에 다친 상태라면 다친 몸을 이끌고 이거를 다 조사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건데 왜 이 피해자가 그거를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산재 사고의 경우 배달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적은 보상을 받게 되고 사고의 책임도 개인이 져야 합니다. 비정규 노동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 특수 형태의 노동자이고 비정규 근로자들은 어쨌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이지만 특수 형태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저임금법이라든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회보험법제라든지 하는 것들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라는 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고 네, 배달의 배달원들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배달원 5명은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용청 북부지청은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무 시간과 근무 형태 등을 볼 때 고용 종속성이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의 배달원들을 처음 근로자로 인정한 겁니다. 지난 11월 처음으로 한 배달 대행 업체 라이더들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런 노동 형태에 대해서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은 라이더들은 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측의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임금 체불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부당한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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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배달 대행 업체의 본사. 근로자로 판명되었음에도 연장수당 등 체불임금을 왜 지불해주지 않는지 직접 업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네.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었죠. 노동청에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어요. 보상을 해줄 게 없다. 네. 저희는 체불임금이 없고 그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 노동청에서 온 공문을 보시게 되면은 아실 텐데 저희 노동청에서 온 공문 그대로 정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딜리버리 오로 코리아는 요기 플러스 근로자들은 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없고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법 위반 사항이 없어요,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체불임금이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라이더들의 실제 근무 환경이나 임금 기준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특수고용 형태지만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관리,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주 주 스케줄표를 짜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할 건지. 이게 어플을 보시면은 업무 시작을 누르는 순간부터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 안 하면은 지각 페널티 해가지고 3번 하면은 무단결근을 치고 그래서 무단결근하게 되면 뭐 계약 해지. 여기 보시면 PKC에서 출근 확인하겠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서 배달 라이더들을 관리하는 단체 대화방. 근무 태도에 따라 업체에서 직접 페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하루 건당 마이너스 1,100원 더 차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이면 조퇴 세 번이면 무단결 1회로 치고 무단결 3회면은 계약 해지.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라이더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배차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모품 취급? 싫으면 가. 뭐 이렇게 하고. 강제로 배차 들어오면은 가잖아요. 업주는 왜 늦게 왔냐고 뭐라 하죠? 손님도 왜 늦게 왔냐고 뭐라 하죠? 요금 저희가 먹어요. 회사가 먹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배달 시장. 삼겹살부터 커피까지
배달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식당들도 배달앱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가 될 정도가 됐습니다. 배달앱에 가입하긴 하지만 업주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초우 씨. 카페 위치가 번화가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배달의 매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저희 매출의 한 3분의 2는 네, 배달로 나가는 것 같아요. 커피가 전문점이긴 한데 샌드위치가 제일 많이 나가요. 지금의 이 시장에는 이제 거의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서 배달이. 네. 포장하는 도중에도 계속 배달 주문이 들어옵니다. 초우 씨의 카페는 3곳의 배달 대행 업체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불하는 수수료만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합니다. 150을 팔면은 한 50만 원이 수수료 나가니까 네, 우리 50 주고 100 벌까 아니면은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살까 했는데 50 주고 100 벌자. 이게 나아요? 아니 한 푼 한 푼이 아쉬우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다른 식당들도 수수료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업하시면서 수수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단 배미는 15%고 쿠팡은 20%고 요기요는 10%예요. 근데 그거는 저희 판매 금액의 수수료고 그리고 부가세 별도고 기본 수수료와 그다음 배달료 그리고 원가 포지션 기타 운영비들을 다 하다 보면 순익률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품질 또 포장에 대한 신경을 덜 쓰게 되고. 배달 대행 업체에 입점한 식당들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수수료와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라이더들은 수수료를 배달 대행 업체에 지불합니다. 이 수익 구조에서 최종 승자는 배달 대행 업체로 보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운영의 메커니즘을 보면 플랫폼 운영사, 기업만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라이더들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고 자영업자 음식점들도 라이더들에게 수수료를 제공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모든 이윤은 기업이 가져가고 소비자는 편리함을 있다고 하지만 이게 특정 기업에 독점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 서비스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라이더들도 소비자들도 자영업자들도 손해보는 이 게임의 룰이 이어질 수 있는 현상입니다. 2018년 기준 시장 규모 3조 원, 배달앱 시장은 지난 5년간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 DH에 인수됐습니다. 인수 금액이 무려 5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 인수 합병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한 한 배달 대행 업체는 연매출 3천억 원, 기업 가치 4조 8천억 원을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배달앱 시장 1위 기업의 월간 주문 건수는 2,900만 건. 배달 라이더들에게 받는 건당 200원의 수수료만으로 연간 약 70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배달 대행 업체들이 이처럼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 이면에는 3,000원의 목숨값으로 버티는 배달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는 배달 노동자 산재 사고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 우리 18세에서 24세까지 사고 사망자 및 사업장 외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한 46% 정도가 사업장의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산재사고 사망자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배달사고로
사망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해 4월에 원래 배달 노동자로 취업되지 아니한 주방 보조로 취업했던 만 16세의 청소년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2018년 제주에서 일어난 18살 김은범 군의 배달 사망 사고. 늦은 밤 배달을 끝내고 돌아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표시일 거예요. 우리 은범이는 이제 저쪽에서 이 S자 있지,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부딪힌 거예요. 여기에서 저 S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길에 이제 가게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빨리 오라고 재촉을 했는가 아한테.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 면허도 없는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 은범이가 숨을 안 쉬어 이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처음에 왜 숨을 안 쉬어 어딘데 이러니까 지금 응급실인데 은범이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숨을 안 쉰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오토바이를 탈 줄도 모르는 애인데. 우리나라의 18살에서부터 24살까지의 산재 사망 사고 1위는 배달 사고입니다. 당시 18살 은범이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 처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은범아, 엄마 왔어. 은범아. 업주에게 벌금 3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배달 앱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라이더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배달 1년 차인 라이더 경민 씨. 배달이 없는 시간에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배달 도중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리 좀 어떠세요? 아프죠. 괜찮으세요? 여기 너무 아파요. 숙일 때가 더 불편하세요? 젖힐 때 더 불편하세요? 젖힐 때요. 무거워요? 시큰해요? 당겨줘야 돼요? 다. 다? 자, 몸을 좌우로 틀어보세요. 불편하세요? 이쪽으로 돌릴 때. 교통사고 이제 후유증으로 추간판 장애가 유발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보통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은 통증이 가라앉는 게 일반적인데 가라앉았다 재발해서 오고 가라앉았다 재발해서 오고 좀 반복하고 계세요. 자,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고. 오토바이에 장시간 앉아 있는 건 역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입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교통사고로 다친 허리가 다 낫기도 전에 다시 배달 일을 하다 보니 허리 상태는 좋아질 날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입원하면서 치료받다가 퇴원하고 제가 계속 입원해 있으면은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수액 탈출증이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또 디스크 그냥 판정받은 거예요. 디스크가 지금 어디 안쪽으로 많이 안 좋으시죠? 네. 그래서 장시간 타면은 너무 힘들죠. 근데 안 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또 이거 이렇게 또 침 맞는 시간 동안은 일을 또 손 놔야 되니까 그것도 손해고. 아픈 허리로 또다시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경민 씨.
생계를 위해선 배달 일을 쉴 수 없습니다. 사장님 나왔어요? 안 나왔나? 안 나왔네? 감사합니다.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는 라이더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림동 10,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뭐 들어산 거? 응? 식당에서 정성스레 싸준 음식이 망가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담습니다. 음식은 항상 이렇게 고정시켜서 가요. 흔들리면 망가지니까. 쉘림 어딘데? 여기. 그거 하나? 응. 던지고 서울 박지. 어? 나 저분 들한테 얘기할게. 일단 던지고 일로 올게. 밤늦은 시간이라 콜이 많지 않을 때는 주로 머무는 신림동이 아니라 거리가 먼 곳까지 한참을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루 40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야식 배달을 하다 보면 퇴근 시간은 밤 12시, 새벽 1시를 훌쩍 넘깁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도 힘들지만 그보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거는 뭐 말 그대로 그렇죠. 추운 날씨에 이제 이걸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별받는 거, 그러니까 계속 무시당하는 건 똑같죠. 일을 하는 거는 어차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 무시당하는 거야 뭐 하루 이틀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뭐 업주들한테 욕 먹는 것도 그렇고 손님들한테 욕 먹는 거 이런 게 좀. 배달앱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10배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세에 비해 3,000원의 배달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는 매일 이용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객들은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친구 사진 찍고 이렇게 배달이 끝난 겁니다. 거리 어디에서나 이들을 볼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들과 마주합니다.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눈살을 찌푸리지만 그들이 왜 빨리 달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설마 저건 내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주방수 26,000원이요. 네? 주한미군이 근처에 있었어요. 사정거리에서 수시방탄들이요 남쪽 세 기지로 이전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라이더에 의지하는 업주들조차 라이더를 안에 들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 픽업 10분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왜 나가서 했냐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안에 계속 있으면 나가라고 그냥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하도 오다 보니까 알고 있어서 그냥 나가서 있네요. 배달이 한가한 시간, 신림동 라이더들이 모였습니다. 몇 시간을 달리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겨우 식사를 해결합니다. 언제 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컵라면이나 김밥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때웁니다. 3배차예요? 어? 2배차 같은데? 거절 안 뜨잖아. 뭐가? 배차 요청인데. 3배차 진상. 아 진짜? 네. 20분짜리 또 잡아야지. 없어졌어요. 안 잡히는데? 2배차인데? 하지만 이들은 먹는 동안 내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밥 좀 편하게 먹자. 아, 그때 전쟁이야. 추우니까 어디 마땅히 뭐 앉아서 쉴 것도 없고 젊은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은 좀 하다 춥다고 들어가 버리고 하는데 이제 좀 30대들은 이제 좀 더 버티고 추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7겹 입었어요 위에는.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목숨을 담보로 이들을 극한의 경쟁 속에 몰아넣어야 할까요? 6. 얼어 진짜. 10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날은 저 안경이 이렇게 여기 밑에가 얼어 있어요. 서리가 껴 있어요. 3,000원의 배달비에 생계를 거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목숨을 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은 사고 나지 말자 하고 출근해. 오늘도 사고 없이 두 발로 걸어 들어가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 경쟁이 혁신이니 하는 그럴듯한 말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질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거대 유니콘 기업들이 몸집을 불리는 동안 건당 3,000원으로 저평가된 노동의 가치는 노동자들을 더 빨리 달리게 만들었고 더 일찍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단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으로 단 몇천 원의 배달료를 조금 더 높이는 것만으로도 라이더들의 목숨이 조금은 더 안전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31일 플랫폼 배달 종사자들을 위해 산재보험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 이들이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